아니 이게 밖에서 보니까 더 신기해요. 배터리를 뺐어요. 뉴르부르크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세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런 거 아닙니다. 니오예요. 여기 지금 EP9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데 1360마력 100km까지는 써 있지도 않아. 200km까지 7.1초, 최고속도 313km. 본투 푸시 리미츠. 그 전까지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었던 리미트는 뭐였어요? 7분벽을 깨느냐 마느냐, 그런 것이 리미트였다면 이 차는 그 리미트를 그냥 훌쩍 밀어붙여서 이제는 슈퍼카 메이커들라면 적어도 6분대는 들어가야지,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사실 이 차를 보면서 이게 과연 중국의 기술력일까? 디자인은 어디 유럽에서 가져오고 퍼포먼스는 어디서, 배터리는 어디서, 이런 식으로 막 조합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걸 하겠다는 의지, 거기에 비용을 투입해서 이 자동차를 한 단계 더 밀어붙이겠다는 그 의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니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니오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이 양산차에도 그런 한계점을 뛰어넘는 노력들이 계속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배터리 충전, 완전 충전까지 몇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배터리가 조금 크면 10시간도 걸리죠.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5분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배터리를 빼내고 그대로 교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지금 그걸 상용화시킨 건 니오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메이커들은 못하고 니오는 했는가? 그러니까 해내겠다는 생각, 여기다가 비용을 더 투입하겠다는 그런 결정, 그런 것들을 해낸 게 바로 니오였던 거죠. 그러면 기능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들, 콘셉트적으로만 훌륭한 회사냐? 그런지 아닌지 저도 차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비싼 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로 고급스러운가. 이게 도장 보세요. 도장을 봤을 때 제네시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아 보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는 이렇게, 위쪽에 라이다 시스템이 있고요. 양쪽에 카메라 시스템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센터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열선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김이 서리거나 눈이 쌓이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력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정면 카메라는 다 대충 비슷한데 측면 카메라에 대해서는 다들 다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 차는 측면 카메라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제일 높은 곳에 붙여서 저 멀리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전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에다가 당길 때 이렇게 수평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겨지는 거 조금 다르네. 우리가 흔히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인테리어 요소들을 자동차에 많이 도입했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요 부분을 우드로 하는 거, 요거는 왜 생각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뭔가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손이 닿는 곳인데 이걸 우드로 하면 얼마나 감촉이 좋겠어요. 보통은 이거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하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얘 왜 날 보고 웃고 있어? 하이 로미. 로미가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데 조수석의 문이 열리니까 조수석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네요.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삭막한데 나의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이 차에 있음으로 해서 이 차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사실 지금 웃기잖아요. 자동차를 타면 헤이 메르세데스 이런 거 하잖아요. 메르세데스 있지도 않은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니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게 있음으로 해서 차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이게 차가 아니고 AI 친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같냐면 옛날에 전격 제트작전 키트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 있잖아요. 자동차가 아니라 친구 같은 거, 그런 느낌을 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요소예요. 이런 요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전에 도쿄모터쇼 때 닛산이 했던 것들을 봤는데 그때는 웃기지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현실에 만들어낸 건 결국에 중국 회사네요. 그리고 이 차는 배터리가 75kWh랑 100kWh 배터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출력은 무려 653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아니, 출력이 653마력. 우리나라 지금 EV6 GT 580마력이라고 와 미쳤다 이러지 않았어요? 전기차 요즘 너무 잘 나가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300마력대입니다. 좀 걱정되는데. 근데 실내에서 느껴지는 건 좀 디스플레이가 좀 상대적으로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구를 만들듯이 디자인을 했는데 몇 가지 부분은 지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이오닉하고 비교했을 때 아쉬운 건 아니에요. 아이오닉보단 훨씬 좋아.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좋은데, 근데 중국 브랜드에 비해서 좀 아쉬운 건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버튼들이나 이런 게 플라스틱이고요.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나쁘진 않아요. 플라스틱 질감도 좋은데 플라스틱이 어쨌든 가죽 질감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해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 요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가죽 감싸기가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차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배터리를 교환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6분이라고 해요. 좀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유를 한번 해보시면 기름 넣는 데만 3, 4분 걸려요. 그리고 옆에서 결제하고 오는데 또한 1, 2분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6분 걸려요. 그래서 주유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교체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래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동차의 가격은 얼마냐? 9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차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야, 내 배터리를 저 사람 주고 나는 홈 배터리를 받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배터리 구독 시스템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 가격에서 1,300만 원 배터리 가격만큼을 빼줘요. 9천만 원짜리 자동차라면 7,7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괜찮은데? 계속 다른 배터리를 쓰고 그 배터리 상태 당연히 좋겠지. 여기서 알아서 관리 잘해주는 배터리인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 경쟁력이 있어. 문 열 때 버튼 누르면 네, 이렇게 그냥 열립니다. 제네시스 G90에 있는 버튼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어 시프터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고 있죠. 전진, 후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 없이 이렇게 다들 자기 맘대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지만 저는 살짝 걱정됩니다. 앞으로 밀면 전진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근데 후진이고요. 뒤로 했을 때 전진입니다. 기존 기어 시프터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버튼식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눌렀을 때 P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 인테리어의 특징은 심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들은 테슬라 같이 만들어 놨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어쨌든 좀 아쉽지만 그 외의 것들은 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동영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동영상이 되냐 안 되냐 얘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당연히 동영상 돼야지. 동영상 안 되는 게 차야? 이런 느낌이에요. 동영상 안 나오면 라디오 안 나오는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이제 들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요만큼만 딱 보이는 거.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 다 되고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 다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돼? 통사하고에 뭐 협업이 어려워요, 뭐 데이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아유 답답합니다. 뒷좌석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잘 몰랐네요. 이게 잡아당겨서 여는 게 아니라 손을 딱 대면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터치로 열리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기능은 이 비상개폐예요. 비상개폐를 위해서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비상개폐를 위해서 별도 스위치를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비상개폐의 역할도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네요. 안쪽에도 비상개폐가 있습니다. 여기 문 아래쪽에 보면 여기서 당겨서 비상개폐를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눌러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창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내려가네요. 야, 이게 요즘은 거의 없는데 끝까지 다 내려가는 창을 갖고 있고요. 루시드 느낌이라고? 그러네. 되게 루시드 느낌이다. 되게 루시드인데? 왜냐면 루시드가 약간 이렇게 천장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머리가 살짝 다을랑말랑하는 느낌을 루시드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바닥도 되게 올라와 있거든요. 야, 이 되게 루시드 느낌이네. 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양심 무엇? 무조건 따라하면서 더 좋게 따라해요. 그게 살짝 기분 나쁜 점이네.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 미쳤다. 너무 잘 만들었어. 요 감성은 조금 손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우드 처리해서 굉장히 잘 만든 것도 인상적이네요. 요걸 뜯어서 냉장고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서 옆으로 이렇게 기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천장은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는데 글래스 루프가 한 장이 아니고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네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유리가 한 여기 가운데 이 정도에서 시작한다면 얘는 유리가 조금 더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 기둥 폭을 줄이면서 여기 중간에 기둥이 필요해졌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복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플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작이니까 니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매장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이 ET5 때문입니다. 전기차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가격은 5천만 원대입니다. 5천만 원.
우리나라 아이오닉 5보다 저렴한 거예요. 물론 배터리는 구독이에요. 배터리 구독을 안 하게 되면 6천만 원대. 그러니까 아이오닉 5의 조금 상위 트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르쉐랑 아우디를 섞었다? 어쨌든 포르쉐도 타이칸 핑크색이 있잖아요. 그걸 벤치마크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죠. 번호판도 위로 올려서 약간 힙업된 것 같은 그런 약간 발랄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트렁크도 트렁크는 해치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세단처럼 이렇게 뒷부분만 열리네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이런 식으로 밀어넣도록 되어 있는 거, 약간 루시드 같은 그런 디자인이란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 이거는 3D 프린트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기다가 자아내고 있거든요. 이 아래쪽은 이런 정도. 충전구도 당연히 뒤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나 터치해서 바로 열리는 거나,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게 ET7 급이네? 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여기 GGG 잠 표시가 있어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로 발라당 자빠지는 기능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 또 기분 나쁘네. 요거 지금 아이오닉 6하고 너무 똑같은 세로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켜서 여기 커튼처럼 비춰지게 하는 거, 냉장고 야채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 하고 있는데 얘가 21년 12월? 얘가 먼저인데? 아이오닉 6가 이 차를 베꼈습니까? 이러면 좀 창피한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 딱 놨더니 이중 클릭하여 결제하기가 나왔어요. 보이스피싱의 본진에 왔더니 이런 모습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애플 월렛하고 이 차의 페이하고를 어떤 식으로든 연결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수납함은 이렇게 렉서스 스타일의 수납함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열리죠. 운전석에서도 조수석에서도 잘 쓸 수 있는 수납함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USB는 C, A 이렇게 두 가지의 USB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 스타일은 살짝 다릅니다. 문을 열 때는 여기 잘 보이는 위치에서 눌러서 열도록 되어 있네요. 잠깐만,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 오디오가 좋은 게 너무 열받아요. 아니, 왜 우리나라 자동차들 이 정도 오디오를 안 해주지? 스피커의 개수도 그렇지만 스피커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귀 바로 왼쪽에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도 지금 스피커가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피커 그릴이 아니라 마치 직물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부분도 스피커 그릴이고, 이 아래쪽도 스피커 그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조금 짜증난다, 왜 이렇게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의 진심이란 얘기죠. 보통 이제 오디오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 뒤에 스피커를 끈다, 앞에 스피커를 끈다, 뭐 드라이버 쪽, 프론트 쪽, 리어 쪽,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여기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기능은 뭐냐면 사람이 탄 것에 맞춰서 센서를 가지고서 그 자리에 맞게끔 오디오 세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무 꼼꼼하잖아요. 이걸 왜 우리는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뒷좌석에 가면 형편없을 겁니다. 왜냐면 작은 차니까. 괜찮은데? 괜찮은데? 머리 닿네. 아반떼랑 살짝 비슷한 정도로 닿습니다. 그런데 개방감은 좋네요. 뒷좌석에 에어벤트 별도로 있고, 에어벤트 디자인도 꽤 신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걸 만지는 이 느낌,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기 그렇지만 손이 살짝 긁히는 그런 요소가 있네요. 이 니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예 없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작은 차, 뒷좌석은 성인, 정말 거대한 성인보다는 여성이나 어린이가 타면 더 좋은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네요. 배터리 교체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니오 ET7을 타는 저희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구독자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상해에서 광고 대행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는 최동혁입니다. 스타트업의 창립 멤버고 상하이에 계시고 이 정도의 럭셔리카를 모시고 집도 엄청 크고 막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현대차 직원도 이제 막 스카웃돼서 막 중국으로 막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대차가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거 다 뺏기겠네. 지금은 많이 경쟁 상대로 안 보는 거. 큰일 났다. 경쟁 상대로 안 봐버려. 야 이게 현대에서 온다고? 굳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군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있네. 저게 저는 굉장히 거창한 뭘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있다고요? 여기 여러 개가 있나요? 이 차를 사기 전에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3에서 5km 이내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주유소 수준이네? 그리고 여기도 아예 처음 와보는 데고. 근데 저기 교체하는데 직접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얼마나 걸리던가요? 7분에서 9분? 지금 어쨌든 한 대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네.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나? 2명이 있어요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 내가 거기로 간다라는 걸 미리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 네네. 그러면 이 가까이 왔을 때 오더를 해줘요, 자동으로. 빨리 온 순서대로 이제 줄이 서지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는 중국이잖아요. 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에 빨리 온 순서대로 이게 줄을 세워줘요. 예약하는 순서가 아니라 여기에 가까이 온 순서대로 네, 네, 되고 가까이 만약에 오는 그 차가 아니고 딴 차가 들어오면 충전 안 해준다. 네네. 똑똑하네요. 넥소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넥소 보면은 도로가에 이렇게 한 줄로 쫙 써요. 중간에 누가 새치기 하고 막 이렇게 돼. 맞아요. 그러니까 쫙 섭니다. 중간에 여기 차 막히니까 이거 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벗어나면은 중간에 딴 차 껴드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시험 삼아서 테스트한다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도네요. 저 이 차 사고 충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니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요걸 떠나서 특별한 서비스들이 막 있어서 뭐 더 선택한다는 얘기도 네네.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보험 서비스인데요. 차제 보험보다 한 1,000엔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서비스가 사실 이거를 안 하면 니오를 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같은 거는 네. 당연히 해주고 네, 그건 당연히 그럼 해주고. 펑크가 났다. 네. 그걸 혹시 저쪽에서 먼저 아나요? 끼로는 집에 있을 때나 주차돼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와서 해주고 가요. 그래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그 모든 게 그 앱에서 그냥 채팅에다 다 얘기하면 굳이 전화할 필요 없이 해줘요. 하긴 요즘 전화하라 그러면은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싫어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고. 오늘 이제 이 촬영한다 해서 그 와서 세차해줄 수 있는지 그 서비스에 있는데 예약이 다 차가지고 오늘 그거는 못했어요. 와서 세차도 해줘요? 네. 문을 그럼 열어줘야 되나요? 원격에서? 시동도 걸어줘서 차를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키를 거의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요즘 키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죠.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키에드는. 네, 요즘 현대차 디자이너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점점 키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있는데 키를 막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已换电了， 오 됐어. 开始换电流程， 네. 저기다가 파크하래. 아니 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请不要操作车门或 오 方向 지금 盘， 갑니다. 注意观 진짜 察四周， 갑니다. 可以 어떻게 反 된 刹 거야 车控 이게? 制车速。 자동 주차를 막 해요. 주차 잘 해요?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네. 듯이 지금. 아니 그걸 지금 뭐지? 왜 물어보지?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흔들리거나 이러는데 이 소리가 날 수 있어도 이게 다 정상이라고 걱정하지 말래요. 밑에 나사를 이렇게 끼우는 그것들이 배터리가 스톱됐어요. 근데 나사를 끼우는 그런 것들이 네. 이만큼만 어긋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맞춰야 될 텐데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맞추죠? 밑에 사람 있는 거라고. 사람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오 이게 뭐야? 차를 좀 들어 올리고 이제 바꿔요. 오? 진짜로 배터리 빼는 거예요? 오! 배터리 뺍니다. 나사를 다 풀었어요. 나사 푸는 소리가 들려.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배터리를 떼갔을 거예요. 배터리 떼서 가져가고 네, 옆에 배터리가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죠. 몇 개나 들어가는다고 해요? 한 8개 정도. 8개 있는 정도? 것 8대가 그러면 막 오고 나면 9대부터는 그러면 네.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냥 안 된 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충전이 다 만약에. 안 돼 있어도? 네, 아. 그걸 그냥 바꿀래 하면 바꾼다고 하면 그걸 바꿔요. 음. 사실 이게 있고 또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충전 뭐 필요하면 그냥 충전하고. 오 무슨 뭐 지금 저희 뭐 부서진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런 소리가 나요. 처음에 좀 저도 놀랐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거 우리는 다 배터리 교환 시스템은 실패했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차 구입한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나 걸렸을까? 한 5분 걸렸을까?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7분. 제가 주로 하는 데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시내라 그런지 좀 많은 것 같아요. 충전기였다면 여기에 충전기가 옆에 이미 있지만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이 교환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얘기겠죠. 이미 그거는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차를 뽑았는데 내 차 배터리를 주고 저 헌 배터리를 받는 거잖아요. 열받지 않으세요? 처음에 교환할 때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관리를 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배터리 교환이 아니면 배터리가 점점 열화되고. 열화된 때 선택권이 없잖아요. 배터리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 줄 테니까 오히려 좋다.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저용량을 쓰거든요. 네. 바꿀 때 고용량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그 달은 이거를 쓸 수 있고. 그래요? 네. 어디나 멀리 갈래? 그러면 네. 고용량으로 바꿔서 그때부터 한 몇 달은 나는 고용량으로 타고 네. 그리고 뭐 굳이 나는 시내에만 계속 다닐 거야 라고 하면 네. 저용량으로 바꿔서 다니고 그러면은 그 고용량으로 바꿀 때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돼요? 한 달에 800일. 한 달에 16만 원 정도만 더 내면 한 달 동안 네. 고용량 배터리를 쓸 수 있다. 얘는 그냥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네가 자동차를 타면 배터리도 교환해야지, 충전도 해야지, 서비스도 받아야지. 그런 것들을 다 해줄게. 그 모든 게 니오야 라는 식으로 브랜드가 가진 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네요. 물건이 아니라 네. 이 경험이네요. 이 경험을 다 줄 수 있게 해주는 거 의외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아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충전 경험이야 어찌됐든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까지가 내 일이고 충전 사업자가 못해서 네가 경험이 안 좋은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상태예요. 한국에서는. 아무튼 지금 너무 멋집니다. 세상에 차들이 지나가니까 셔터를 닫아버리네요.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한 10분 정도 안에 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문제가 거의 항상 발생하고 거기서 뭐 직원이 뭘 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무인으로 진짜로 운영이 되네요. 야, 이게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지? 아니 이게 밖에서 보니까 더 신기해요. 배터리를 뺐어요. 여러분들이 안 신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핸드폰 배터리 가는 거 해봤잖아. 핸드폰 배터리 가는 거 그냥 갈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자동차의 배터리를 빼보면 뺄 때 밑에 리프트 붙이고 뭐 붙이고 그리고 나사 풀고 뭐 등등등 하면 냉각수가 있어요. 냉각수 파이프가 그 배터리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 냉각수 파이프 뺄 때 냉각수가 왈칵 쏟아집니다.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 냉각수 라인에 공기 빼기를 또 해줘야 돼. 그리고 배터리 셀 매니지먼트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면 배터리 교환하는데 짧게는 한 2시간? 근데 지금 이걸 5분 안에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하는 거야? 냉각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거지? 여기 충전기 있다고요? 네, 저희 PD님이 그러는데 여기 충전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충전기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전기도 있고 교환 시스템도 있는데 충전기랑 교환 시스템 중에 교환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더 편리하다는 거죠. 누구도 이걸 안 쓰는 거 보면 계속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이 충전기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못해도 40-50대 정도는 교환을 하는 것 같네요. 이 정도라니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시험 삼아서 테스트용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에 의의가 있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양산으로 이젠 정말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는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 그냥 자동차 그 자체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자동차에 덧붙여서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험 그리고 이 자동차를 충전하는 그 과정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살펴봐야만 이 자동차가 얼마나 훌륭한 차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